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사에게 2-1번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 문제의 열쇠말은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소유 개념은 현재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동시에 점점 더 많은 근현대인들이 그 효용성과 진리성에 대해 의구시하며 대안적인 개념을 모색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지문이 제시되는데요. 우선 근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존 럭크의 소유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이 가로 제시되고요. 또 서구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최근 환경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문헌이 된 미국 원주문의 글이 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유 개념을 인정하되 내 것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논지를 통해 사적 소유 개념이 수반하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동양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이곡의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를 통해 우선 제시된 지문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또 나아가 소유에 대한 근현대의 핵심적인 개념인 사적 소유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 또 소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각 소유 개념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나아가 소유 개념이 확장된 철학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가와 나에 나타난 소유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나의 주장을 분석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먼저 가와 나, 다 지문을 독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제시문 가를 보시면 여기에는 근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소유관념의 사상적 토대가 된 존 럭크의 시민정부가 나타납니다. 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첫 번째 단락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 땅에 대한 명확한 사적 소유권을 만들어냈고 노동이 만들어낸 토지 소유권은 토지 공유권에 앞선다라는 주장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처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적 소유로 만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주장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 지문인 럭크의 소유론은 현재 이르기까지 근대 소유 개념의 뼈대가 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가 비판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글로서 제시문 가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주장이라고 불리는 글쓴이의 기본 주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늘이나 공기처럼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대지 일부분이자 대지의 다른 것들과 형제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땅은 사적 소유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실제로는 침략을 한 거죠. 침략하고 또 거기에 살던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또 부지런한 노동으로 이 땅을 자신의 사적 소유로 만들어버린 서구인들의 역사, 록크의 이론에 따르면 굉장히 정당한 그런 서구인들 역사에 대한 조용하지만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 지문과 나 지문은 소유에 대한 정반대되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제시문 다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가 제시하는 소유에 대한 개념은 그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인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라는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나의 소유에 대한 견해를 뛰어넘는 어떤 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와 나가 소유 개념의 대상으로 삼는 물질에 대한 소유의 차원이 있는데요. 제시문 다는 우선 록크처럼 제시문 가처럼 사적 소유권을 정당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제시문 나의 시애틀 주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적 소유 개념 자체를 아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사물을 내가 쓰고 있지만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제3의 소유 개념이 글 다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와 나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의 소유 개념이 가와 나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뛰어넘는 그런 제3의 개념을 논한 답안이라면 일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시문 다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사물에 대한 소유 개념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을 확장하는데요. 사물에 대한 소유 개념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관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가령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같은 구절에서 잘 드러나듯이 제시문 다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처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역할, 또 인간과 제도의 관계 역시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이러한 소유 개념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단어는 빌려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빌려쓰다라는 개념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또 그것대로 유용하며 그러나 그것을 돌려줄 때가 되면 원래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매우 독특한 소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로크적인 사적 소유 개념을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 개념을 아예 배제한 시애틀 주장의 생각보다는 현실 소유에 바탕한 인간관계와 제도를 긍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 혹은 90점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소유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제시문 다에서 지은이가 주장하는 소유 개념이 앞의 두 관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뛰어넘는 제3의 관점임을 논증하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제시문 가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자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제시문 다의 소유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정리한 후에 글 다, 참화설에 나타난 소유 개념이 제시문 가와 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개념이 아니라 양쪽의 소유 개념을 뛰어넘는 제3의 개념임을, 즉 한편으로는 현실의 사적 소유 관계를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논하는 답안의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 혹은 80점대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채점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답안 중에 하나는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가와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제시문 나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제시문 나처럼 제시문 다에서도 무소유의 개념이 개진됐다라고 파악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빌려쓰다라는 개념을 논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80점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80점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는 제시문 다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그 제시문 가와 나의와 관련한 논의가 부족한 경우, 가와 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가나다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보여주지만 그 정확한 논점, 여기서 논하라고 한 것은 소유에 대한 관념을 논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관점이나 정확하지 않은 논점을 제시하거나 문장력이 부족한 경우는 역시 중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 혹은 60점에서 70점대 점수를 받는 경우는 우선 예상하시다시피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제시문 다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 점수를 받겠습니다. 혹은 제시문의 문구를 그대로 갖다 원고지를 메우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역시 하 점수를 받겠습니다. 또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도 역시 하 점수를 받겠습니다. 이 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 답안은 아니더라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경우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문 가를 소유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입장으로 또 나를 소유에 대한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파악하고 그 다를 이 둘을 종합한 의견을 보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다의 소유 개념을 한마디로 응축한 단어가 빌려쓰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본문에 제시된 이 개념의 철학적인 함의를 잘 설명한 경우 역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제시문 다의 소유 개념이 제시문 가와 나와 다르게
자연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나아가 좀 더 추상적인 차원의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가산점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가 유불교 등 동양적 사고의 바탕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빌려쓰다라는 개념은 불교의 연기나 공 개념에 가깝고 또 유교의 인사상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의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함의를 비판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91자의 답안인데요. 가와 나는 소유에 대해 대조적인 견해를 주장한다. 우선 가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땅에 대한 명확한 사적 소유권을 만들어냈고, 노동이 만들어낸 토지 소유권이 토지 공유권에 앞선다는 주장을 통해 사적 소유권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반면 나는 가가 비판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소유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땅은 하늘이나 공기처럼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과 땅은 소유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 다는 가와 나의 소유 개념을 둘 다 포용하되 이 둘을 뛰어넘는 제3의 소유 개념을 제시하며, 이는 빌려쓰다라는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다에 따르면 내가 현재 소유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며 따라서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다. 가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소유관계 혹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나에서처럼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물질 사이의 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오직 빌려 쓰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다에서의 소유 개념은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과 역할의 관계 등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